안녕하세요. 아는 채널의 사육헬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구독자분께서 이 웃이라는 글자가 잘 안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보통 이렇게 받침이 오는 낱말들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받침 오는 낱말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분들께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연습하시면서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은요,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 만들어서 만나뵐게요.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웃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써봤는데요. 이렇게 밑에 시옷 받침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위에 글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받침을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꼭 무슨 사람 모양처럼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사람 모양처럼 밖에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보통 이제 이런 형태가 됐을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위에 있는 부분과 아래에 있는 부분이 거의 맞닿아 있는 것처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위에 있는 이응과 아래에 오는 우를 좀 떨어뜨려 놔서 글씨를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시옷 같은 경우에도 공간을 좀 주시면서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글자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뒤에도 또 다른 글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 글자에 맞춰서 좀 써보는 게 좋겠지요. 이제 이거 웃다라는 말이니까 웃어요라는 말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뒤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시옷의 방향이라든지 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이 글자에 대한 얘기 먼저 나눌게요. 이렇게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 오는 경우에는요, 각각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본인이 평소에 쓰시는 그런 글씨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연결해서 쓰다 보면 오히려 자신의 필기체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초성과 중성, 종성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한번 써보죠. 일단은 위에 있는 초성 동그라미는 좀 얇게 표현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음이 올 거가 내가 얇게 표현했다면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좀 두껍게 내려오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우자라는 말이 좀 이렇게 웃는 모양이잖아요. 어감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웃는 모양으로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써보시는데요. 이렇게 썼으면 또 비슷한 두께로 내려오시고 이렇게 그죠? 시옷의 위치를 좀 변화시킨다든지 혹은 기울기를 변화시켜 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울기를 변화시켜 줘서 밑으로 길게 쓸 때에는 이 우라는 글자가 이미 획이 길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게 빼주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난 이거 강조해 줄 거야 하시면 아주 과장된 획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문장 중간에 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아래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 위에 부분에 비해서 아래가 너무 커지면 글씨 자체가 밸런스가 깨지면서 별로 예쁘게 보이지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아주 강조해 주는 어떤 말이 아닌 이상은 감안을 하셔서 그렇게 좀 정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점으로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공간을 좀 주셔서 이 글자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다른 것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렇게 초성과 중성, 종성이 이런 식으로 길어지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 좀 생각해 보시면요. 만약에 이런 같은 이런 글자도 굉장히 길어지지요. 다만 다행인 것은 이 뒤에 오는 리을이 획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좀 달리 써볼 수가 있지만 이런 시옷 같은 경우에는 두 획이 오는데 이 획이 어떠한 위치에 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써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중성의 기울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글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멋을 부리는 것보다도 가독성을 좀 확실하게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실 때에는 나는 우자라는 말이 좀 가독성이 좋게끔 써보고 싶다 하시면 한 요런 정도의 수준으로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아주 과장되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장 안에서 그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과장돼서 쓸 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지만, 문장 중간에 올 때에는 간결하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성이 아래로 내려온 종성이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라는 걸 좀 말씀드렸고요. 종성에서 다른 자음이 오더라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도 한번 써보죠.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도 길어졌고요. 또 이렇게도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종성에 이렇게 오가 올 때는 이 시옷을 벌려서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 이응을 줄여주면서 나머지 거에 강조를 해줘서 글자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끔 해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요, 글자가 밑으로 이렇게 리을이 길어지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다란 글자들이 오기 때문에 하나는 획을 옆으로 늘려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글씨가 어디 모나지 않게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것도 또한 방법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글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것보다는 단어를 먼저 연습해 보시면서 앞에 나오는 글자와 뒤에 나오는 글자에 또 그 사이에 낀 글자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과장된 획도 있을 수 있지만, 연습하시는 동안에는 단어라든지 문장 안에서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그렇게 연습해 보시는 거 먼저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조금씩 변형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글자들을 만들어내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초성과 중성, 종성 따로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어느 정도 공간감을 주셔서 답답해 보이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하나는 획의 변화를 주셔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캘리그라피처럼 보이게 만들어 준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연습하시면서 난 잘 안 된다 하시는 것들은 저희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그것에 대한 코멘트도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